자, 먼저 국민연회가 있겠습니다. 내빈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초등토론교육연구회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신 본교 서울신동초등학교 김인영 교장 선생님의 격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토론교육연구회 임원 여러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바로 제 전에 회장을 맡으셨던 이금배 명예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성민 감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성인진 사무국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은혜 사무처장님 어디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그 다음에 직무연수부의 이혜정 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시네요. 그 다음에 김은혜 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밖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김택신 우리 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인보 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영석 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숙 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남동훈 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교육청 지휘장을 맡고 계시는 유영석 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지휘장을 맡고 계시는 박인보 지휘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교육청 지휘장을 맡고 계시는 김택신 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서교육청 지휘장을 맡고 계시는 정효선 임원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청 지휘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우 지휘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작교육청 지휘장님 이면숙 지휘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성동교육청 박경아 지휘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밖에 토론연구회 회원님들이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소개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2011년 제9회 서울 토론대회에 참석하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지도교사 선생님,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서울 토론교육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본교 신동초등학교 교장 김영입니다. 제가 강남교육청 장사로 근무할 때 여러 우리 임원님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토론 연구회를 조직한 지가 벌써 10여 상당히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우리 토론 교육이 참 미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 교육 연구를 조직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우리 사회, 우리 어린이들이 장차 사회에 나가서 정말 바람직한 그런 토론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조직을 했는데 벌써 오늘 금년 제9일째가 됩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은 지역교육청 예선대회를 거쳐서 아마 대표로 아마 오늘 3명씩 제가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대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기 지역교육청 목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론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입니다. 우리가 각 사회에 보면 우리 기성 성인들이 반성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 경영자, 그 다음에 각 CEO, 그 다음에 각계 분야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못해서 자원 낭비를 한다든가 인력 낭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석한 어린이들은 아마 장차 10여 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우리나라를 짊어질 아주 동량들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CEO로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동력은 더욱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자기 모거와 그 다음에 지역대표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의할 점은 이 토론은 승패를 가리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토론의 윤리와 예절을 지키지 않고 한다면은 토론대회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꼭 토론의 윤리와 예절을 지켜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토론과 윤리와 예절은 윤리라는 것은 우리가 없는 증거, 그 다음에 왜곡된 증거를 대는 것을 토론의 윤리에 어긋났다고 하고, 예절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토론을 하는 목적은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와 배려적 사고,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비판적 사고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배려적 사고가 없다고 하면 토론의 의미가 퇴색할 거예요. 배려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주장한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근거를 대서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의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상대가 주장하는데 비아냥거린다든가 이런 거 하는 것은 토론의 예절을 어긴다는 것이죠. 오늘 토론 연사 여러분들은 토론의 윤리와 예절을 잘 지켜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회를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저쪽 창가에 서 계신 선생님들은 본 연구회 소속 회원님들 동시에 심사를 맡아주신 선생님들이십니다. 다 서 계시고요. 자, 대회 안내를 드리겠는데 오늘 그 유인물 받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회 일정이 이제 9시부터 계획을 해서 잠시 후에 추첨을 한 후에 해당 토론실로 입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토론실은 이 현재 있는 미로울의 맞은편에 1토론장부터 6토론장까지 붙어 있습니다. 표시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추첨 후에 대진표에다 표시를 한 후에 이동을 하시면 그곳에 입론표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요. 이동을 하면 1분 동안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원고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기대, 오늘 와서 어떤 설명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 소속하고요. 그리고 이름표랑 지금 앞에 책상용 이름표가 함께 있는데 이름표는 상대방이 잘 보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면 여기는 자기소개까지는 대회의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5번째 독서 능력 평가는 구술 평가를 하게 되는데 6개의 문제가 출제될 예정입니다. 여기 추천표가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문제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하나의 쪽지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뽑음과 동시에 읽고 거기서 대해서 1분 이내로 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자 선생님께서 1분을 계측을 하실 것입니다. 1분 이내에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말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능력 평가는 세 분의 그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계신데 세 분의 심사위원 선생님이 이건 아니다. 책을 너무 많이 읽었다고 해서 모두 X를 하시면 본선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아마 여기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기 때문에 2벌점을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능력 평가가 끝나면 논제가 되시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논제가 비밀에 붙여지고 있는데
그때 이제 논제가 실시되면서 여러분 책상 위에 가면 입론지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요표와 입론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혹시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백지 여러분이 연습용 종이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백지에다가 참고를 하면서 쓰시면 되고요. 단 이때 필기도구 이외에는 책상 위에 아무것도 꺼낼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이나 아니면 이미 준비된 어떤 자료를 보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책상 위에는 필기도구 하나만, 필통 하나만 가지고 입론표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입론 작성 시간은 30분입니다. 그 30분 동안에는 학부모님과 교사들은 이쪽에서 대기를 해주시고 독서 관점 평가를 할 때는 있으셔도 됩니다. 근데 입론 작성 시에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퇴장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론 작성이 되는데 30분 시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 전에는 타이머가 작동될 거예요. 10분 전에 타이머가 작동되는 이유는 원고를 다 쓰고 나서 2분의 입문 시간을 지킬 수 있는지를 속으로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이머를 10분 전에 작성을 하면 그걸로 해서 나중에 혹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줄개로 지우고 다 쓰지 말고요. 까맣게 칠하거나 아니면 도료를 그어서 그 부분이 본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 지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 입문지를 2장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2페이지가 필요할까봐 2장을 준비했으니까 혹시 쓰다가 만에 안 되고 틀리면 얘기하면 바로 다시 새로운 입문지를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입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심사위원들은 운영 본부에 모여서 심사자 회의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입론이 작성이 끝나면요, 그 입론지를 다 걷어서 사회자 선생님들 입론지를 걷어서 3장씩 교무실에서 카피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용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단 제출된 후에는 원고를 고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자유 토론이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모든 자유 토론을 통해서 한 모둠당 한 명의 대표를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선발을 하게 되십니다. 그 친구들이 이 장소에 모여서 6명의 대표자가 다시 서울시의 대표를 가리는 본선 대표 토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또 혹시 탈락해서 동상에 남은 친구들도 같이 관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토론이 모든 토론과 같은 방식으로 끝날 텐데 그렇게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띤 토론을 통해서 실력을 많이 보여줄 텐데 오늘 결과를 공개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여러분 비디오를 지금 찍고 있는데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판정을 한 후에 일주일 내로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상은 오늘 상장을 가져갈 수 있지만 금상, 은상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상장이 결과가 배포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로 배달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학생들이 나와서 추첨을 할 것이고요. 뒷면을 봐주시면 운영상의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능력 평가에 관련해서 학교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모든 토론과 대표 토론에서 최고 득점 순으로 대표자를 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입론 시간은 지난번에 사전협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이고요. 2분을 초과했을 시에는 심각한 감점이 따른다는 점 학생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론 2분을 할 때 타이머가 작동을 할 텐데 그때 시간을 조절해 주시고 입론 쓰는 동안에도 시간을 조절해서 2분 이내에 입론이 끝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라는요, 모든 자유토론은 여러분이 교육청 경선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관전 오늘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이 함께 관전을 하시는데 학생들도 휴대폰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이 왜냐하면 저희 본교의 교실이 굉장히 소음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 특징들이 사진 같은 것도 굉장히 학생들한테 순간적으로 방해가 될 것 같고요. 혹시 복도에 나와서 통화를 하실 경우에도 다 울리거든요. 구조가 울리는 구조라서 화장실에서 얘기하는 것도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회에 임하는 동안 관전하시는 모든 분들 소음 조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교사와 학부모의 관점이 이제 허용되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혹시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심사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심사는 저희들이 연구에서 엄선된 심사위원 선생님들을 모셨는데 혹시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가 제일 잘했는데 떨어졌다 그 심사 이의를 제기하실 수가 있어서 서약서 애교섞인 서약서를 한 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부분을 측정을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 우리 아이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너무 당연한 건데 저희들은 공정한 심사를 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 그 관점하신 분들 심사 평정을 승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참여와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결과는 대상은 서울시 교육감사, 금상 2명, 또 서울시 교육감사, 은상 3명, 연구정보원장 상을 받게 되고요. 은상까지는 부상이 수여됩니다. 부상 부분이 수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첨을 하고 모든 토론 거리 모토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할 건데요. 학생들 지금 잠깐 나와서 추첨을 할 건데 추첨을 하고 나면 이름표가 여기 대진표에 붙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첨이 끝난 친구들은 자기 모둠으로 이동을 해서 교실에 가면 번호표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3번이면 3번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추첨은요 5명이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한 팀이 될 수도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르는 교육청부터 나와주시고요. 나와주시고 추첨이 지금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추첨표가 있는데 3명의 그 같은 교육청 친구들이 한 모둠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3명의 친구들이 함께 나온 색깔을 다른 색깔을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께 뽑히면 여기서 이름을 뽑아다가 여기 대진표에다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소명하는 교육청부터 나와서 제비 뽑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청 나와주세요. 동작청. 동작청 친구 나와주세요. 3명. 네. 자, 3명의 친구가 색깔을 다른 걸 뽑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중부초 준비해주세요. 중부초 여기 3명 친구 나와주세요. 중부초 준비해주시고요. 다 확정이 되면 자기 소지품을 가지고 토론장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남초 3명의 친구 나와주세요. 강남초 3명의 친구. 그 다음에 성북초입니다. 성북초. 강남초 3명의 친구. 색깔이 다른 거를 뽑아주시고요. 네. 성북교육청 3명의 친구. 그 다음 북부교육청 나와주세요. 그러면 예고된 대로 독서 능력 평가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번호 순서대로 이제 문제지를 하나씩 뽑아주시고요. 뽑은 문제에 관해서 생각할 시간을 1분 정도 드릴 예정입니다. 자, 1분 후에 한 분씩
돌아오면서 본인의 문제를 읽으시고 그리고 답까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답을 할 때 1분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 주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1번 어린이부터 문제를 읽고 대답해 주세요. 대답하실 때 시간 그때제도록 하겠습니다. 요시마 촌지에서 이태석 신부는 오지에 가서 부족한 가운데서 봉사하면서도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에 의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생각과 친구가 되어주실래요의 이태석 신부의 행복에 대한 생각에는 차이가 있다. 이태석 신부의 행복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같이 대하여 논하시오. 이태석 신부님께서는 희생을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행복을 느끼지만 요즘 사람들은 자신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태석 신부님께서는 헌신과 사랑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요즘 사람들은 자신 또는 돈을 기본적으로 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대답 잘 들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어린이. 네, 다음 최단 어린이 문제 읽고 답해주세요. 감에서 안더워에서 티나와 성한 동료는 한국에 살면서도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백인이 하얗다는 이유로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의 피부색이 희고 거부에 따라 대접을 달리하는 이중적 잣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다문화 가족이 일정한 추세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자세는 올바른 질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자세는 같은 사람을 차별하는 자세로서 저는 앞으로 우리는 피부색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그들은 모두 같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대답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문제원 어린이 문제 읽고 답해주세요. 껌에서 안 더워의 작가는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편견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라고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으로서 아예 편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실질적으로 그들과 많이 친해지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대답 잘 들었습니다. 그럼 홍제초의 김어진 어린이 문제 읽고 답해주세요.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서 톰 아저씨와 친구가 되고자 하는 에바와 노예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클레어 부인과 의견 차이가 있다. 노예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한 클레어 부인의 전제를 찾아보고 그 전제를 비판하시오. 클레어 부인은 노예는 부려먹는 사람이지 친구가 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예는 부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노예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클레어 부인의 그 의견은 좀 이게 틀린 쪽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대답 잘 들었습니다. 그럼 19
사회복지사무소의 김광현 의원님 문제를 답해주세요. 톤스 사람들은 낯설었던 이방인 이태석 신부의 사후에 그의 정신을 이어나고 있다. 톤스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로부터 받은 감동은 무엇이며 그러한 감동이 가능한 소통의 방안들은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이태석 신부로부터 톤스 사람들이 받은 감동은 자신들의 피부색이나 환경이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다른 톤스 사람들이 다르다는 개념 전에 같은 인간으로서 존중해준 점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감동이 가능한 소통의 방안들은 무엇이었냐 하면 제 생각에는 이태석 신부님이 물질적인 구호도 물론 해주셨지만 마음으로 톤스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해 주시고 대화를 통해 톤스 사람들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눈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대답 잘 들었습니다. 용복회 김주영 어린이 문제 읽고 해주세요. 톰 아저씨는 노예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오히려 똑똑한 삶을 살게 된다. 톰 아저씨는 자신을 희생해가며 타인에 대해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나 이는 자신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현실에 저항하기보다는 불평등한 상황에 승응하는 무기력한 측면으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러한 톰 아저씨의 삶의 태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시오. 톰 아저씨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흑인임에도 노예에서 살아보기 힘든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에 저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는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치관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자신보다 더 힘들고 그리고 더 핍박받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차별 없이 베풀고 배려하고 그러는 것이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진심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대답 잘 들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독서 능력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는 문제 제시 및 입론 작성을 읽겠습니다. 자, 문제는 칠판에 제시해 주십시다. 아까 말씀 흘려가지고 자신감 가지라고 가만히 좀 나갈게요.
생각을 바탕으로 주장 펼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자신의 주장을 2분 동안 펼쳐주시고 발언자의 다음 번호부터 순서대로 1분 이내에 논평, 질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발언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과를 외칩니다. 주어진 1분에는 입론을 발표한 사람의 답변 시간까지 포함이 돼요. 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1분을 넘기게 되면 발언 중이라도 선생님이 그만하세요 할 거예요. 그러면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을 초과해서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도록 할 텐데 그 지구별 대회에서는 아마 그 입론 발표 시간을 딱 2분으로 줬을 거예요. 2분 후에 10초 더 드리는데 대신 그 10초 동안에는 굉장한 감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 안에 끝마치실 수 있도록 그 시간 조절을 타이머를 보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분하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학생부터 주장 펼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장 펼치기 시작.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친구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반에도 미국에서 12년간 살아온 친구와 일본인 혼혈인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해도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답답하여 자주 짜증이 납니다. 그럴 때면 정말 그 친구가 싫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가가지 못하면 이해 또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가가지만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는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이태석 신부님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 생김새 등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까면서 안더워의 티나도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빨간 옷입니다. 티나는 그 옷을 한국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입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 옷을 월드컵 때만 입는 문화를 가졌기 때문에 티나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봅니다. 까면서 안더워의 성환이나 토마스 씨의 오두막집의 토마스 씨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했더라면 친구를 잃지도 노예로 보호받다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으로만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카페나 캠페인 활동을 운영합니다. 요즘은 발전된 컴퓨터로 서로의 틀린 점이 아닌 다른 점을 카페에 올리고 여러 캠페인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안더워의 티나, 동규, 성환이와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톤주 사람들, 그리고 토마스 씨 오두막집의 토마스 씨와 노예들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위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문화의 차이를 좁히고 극복해 나가면서 외국인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마음 넓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번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학생부터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저는 1번 학생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특히 문화를 이해하자는 부분에서 저는 공감을 표하는 바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잘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의 문화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문화를 배워나가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자유 발언이 끝나면 다음 사람은 순서대로 해주시면 그때마다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렇게 서로 문화를 교류하면 좋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더 발전해서 카페나 캠페인을 만들어서 하자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카페나 캠페인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전하여 인터넷으로 카페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서 함께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국인 친구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는 그런 예를 적어서 함께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1번 토론자의 말씀을 잘 들었지만 처음에 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티나의 붉은색 티를 입고 다니는 것을 예를 드셨는데 제 생각에 그것은 문화가 아니라 그냥 티나가 그 티나의 특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또 다른 예가 없습니까? 우선 티나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티나는 물론 티나의 특징에 대해서 빨간 옷을 말씀드린 건 맞지만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빨간 옷은 저희 나라에서는 월드컵 때만 입는 문화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쪽이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쪽인데 좀 상반되지 않을까요? 저는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쪽이 아니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쪽입니다. 시간되었습니다. 다시 시작. 저도 발표자님께서 문화와 생김새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에 매우 공감합니다. 또한 이유나 근거를 설명하실 때 여러 예를 들어 설명하신 점은 매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문화를 설명하실 때 문화가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다른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단지 모두 다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나라는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인도는 손으로 먹는 것처럼 문화는 틀린 것이 아니고 모두 다른 것 뿐입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티나가 그 빨간색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주변의 시선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티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러니까 월드컵 때만 입고 다니는 그 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자신을 그 다른 한국인 아이들과 똑같은 시선에서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입고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티나가 문화를 이해는 하였지만 자신을 같은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입고 다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티나는 항상 그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 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학생의 주장 펼치기와 자유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요즘 들어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그들을 자연스럽게 대할 준비가 잘 되어 있지 못한 듯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자연스럽게 대하기 힘든 것은 언어의 벽도, 외관상의 벽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벽이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을 대하기가 꺼려지고 어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마음의 벽을 허물어갈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그들은 우리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틀리다와 다르다는 엄연히 다른 단어입니다. 틀리다라는 것은 답에서 어긋난 것을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리다보다는 조금은 다를 뿐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마음만 가지지 말고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낯설고 다가가기 힘든 마음을 허물어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에겐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친구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혼자 있으면 외롭듯이 그들도 외롭지 않게 우리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말로만 차별 안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고 합니다. 적어도 나 한 사람만큼은 이라고 생각해서 위의 사항들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와의 걸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저부터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2번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3번 어린이부터 순서대로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끝나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음 사람은 자동으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시작. 입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가가는 해결 방안 중에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친구가 필요해서 친구가 되어 다가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 논제가 그 실질적인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해결 방안을 말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질적인 친구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보면 우리가 다른 친구들은 좀 차별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그들의 그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옆에서 도와주거나 그들의 비밀도 우리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진실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 토론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벽을 허무는 방법으로 먼저 다가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의 벽이 허무는 방법으로 먼저 다가간다고 하셨지만 먼저 다가가기에는 마음의 벽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우리는 그들과 틀리다가 아닌 다를 뿐이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번 토론단의 마음의 벽을 허문다는 점에서는 무척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근거에서 마음만 하면 안 되고 다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아까 3번 발표자님께서 보충 설명을 좀 말씀해 드렸었는데 우리가 주변에서 교실에서 할 수 있는 것 말고 약간 더 전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지 같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나치면 우리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시하는 병관자가 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우리는 자선해서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번 토론자님께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여서 마음의 벽을 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다르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더 마음의 벽이 커질 수 있는 게 그들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섞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들을 아예 좀 더 멀리 할 수도 있고 마음의 벽이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메사 안더와의 동규는 얼굴 색만 다르지 성격과 말도 다 우리랑 똑같이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은 우리와 외모만 다를 뿐이지 마음과 성격은 모두 같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번 어린이 자유 발언해주세요. 3번 토론자님께 질문을 받으셨을 때 괴롭힘을 당할 때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까메사 안더와의 성원이처럼 그렇게 크나큰 놀림을 받을 때 도와준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자기도 놀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큰 놀림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나도 방관자가 돼버리면 그거는 옳지 못한 행동을 생각합니다. 나비 효과가 있듯이 나도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냥 나부터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번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주장 펼치기와 다른 친구들의 자유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3번 고항조 문도원 어린이의 주장 펼치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시작. 길거리에서 가끔 거리를 걷다 보면 피부가 까무잡잡한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보게 됩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들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이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일 처음 까메사 안더와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등의 다문화 관련 책을 접했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 책을 읽다 보니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 어쩌면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과 내가 서로 만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끊임없는 사람들의 시선과 놀림을 받으면서 두려웠던 나머지 마음의 문을 잠그거나 살아남기 위해 오히려 퉁명스럽게 구는 것이 바로 갈등의 시작이 아닐까요? 장애인들이
소중한 친구들에게서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잘 대해주어도 투명스럽게 행동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친구들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은 사람들의 구박에 너무 단련되어 우리와 말도 걸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들에게 다가갈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이들과 진심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되어주실래요의 이태석 신부도 만약 품주 사람들과 단지 구호물품, 의료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에 그쳤다면 그렇게 가까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울리는 글, 그림이 가식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처럼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이니까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친해지고 싶어 다가가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2가지 색상의 티셔츠를 입은 2무리로 반 아이들을 나누었더니 한 달 후 서로 같은 티셔츠끼리만 노는 현상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무리들을 서로 교류하고 대학의 지속적인 활동을 행하다 보니 결국 우리 2무리는 다시 놀게 되었습니다. 티셔츠는 벗을 수 있지만 피부색은 벗을 수 없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 그래서 더 힘들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그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도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선별학생의 그 주장 표시를 잘 들었습니다. 4번 친구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3번 토론자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실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해하기 쉬웠지만 처음에 그 친구를 대할 때 가장 큰 어려움으로 두려움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친구를 대하는데 두려움이 없이 자기는 대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문화 어린이들이 두려움을 가진다는 게 제 생각에는 보편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두려움 없이 평소에 친구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다가가는 친구들이 더 대하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는데 만약에 그 친구는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먼저 다가가는 그 친구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작. 아까 장애인이나 이런 외국인 친구를 했을 때 잘 대해줘도 마음의 문이 닫혀서 두려움을 가질 때도 갈등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잘 대해줘도 안 된다는 것은 꾸준히 만약 도와주면 문을 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잘 대해준다면 분명히 둘이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친해지고 싶은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같이 대해준다면 분명 둘은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장기적이 아니라 처음에 조금 잘 대해줬을 때 마음에 문을 열는. 네, 제일 처음만 했을 때. 감사합니다. 아까 5번 토론자님이 반론을 질문을 하셨을 때 처음에 잘해주면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 있다 하셨는데 만약에 그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맨 처음에 아예 처음부터 폐쇄적이고 그렇다면은 그 한 번에 그런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런 행위로 해서 그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한 거는 제일 처음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마음의 문을 잘 열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관심을 보여준다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에서는 다문화 가정 친구를 대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인데요. 본인은 지금 두려움과 갈등, 관심 이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심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서로 간의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어색함 이런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관심은 어떻게 해야 관심을 가져주는 것인가요? 제가 해결 방안을 말했던 것처럼 서로 진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서로 같이 교류하고 서로 많이 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그리고 먼저 다가서는 게 관심을 가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지나친 관심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관심이 적당한 관심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지나친 관심이 부담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도 자기가 다문화 가정이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평소에 친구들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지만 너무 무시하지 않는 정도에서 관심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답변입니다. 네, 승부와 선생의 주장 펼치기와 친구의 자유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사동 어린이의 주장 펼치기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번 토론 문제인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대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해서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어려움은 우선 첫째, 차별과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차이로 차별을 한다면 그 친구와는 친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다른 나라의 문화, 언어에 대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모른다면 그 친구와 친해지기 힘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 친구들은 왼손을 쓰지 않지만 악수를 청하려고 왼손을 내밀면 그 친구가 화가 나서 친해지기 힘들 것입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첫째, 고정관념을 깨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친구를 차별한다면 그 친구와 친해지기 힘듭니다. 그 예로 까매서 안 더워해서 티나는 친구들이 차별하여 친구들과 친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둘째,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다문화 친구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예로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군대에서 조승희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총으로 32명을 죽였습니다. 셋째, 다문화 친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친구의 언어와 문화를 모른다면 친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문화 친구는 고정관념 없이 대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들었습니다. 5번부터 자유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고정관념은 오랫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기기 때문에 쉽게 깨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고정관념을 쉽게 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맞습니다. 고정관념은 깨기 어려운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제가 다음으로 얘기했던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서도 가능하고 그 친구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그 친구가 지금까지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이를 인정을 하는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면은 부정관념을 깰 수 있다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만약에 애초부터 부정관념이 있다면 그 친구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그 친구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싶지 않고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좀 많이 어렵겠지만 다른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가져주자고 이야기를 하거나 혼자서라도 생각을 하면서 차이를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작. 까매서 안 더워해 티나는 티나가 고정관념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민영이가 미국에 있을 때 자신의 일이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도 맞지만 제 생각에는 티나가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게 보기 싫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은 좀 예를 들어서 티나 같이 얼굴 까만 애들은 놀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저는 못 지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지면서 그 친구에 대해 알아보고 너무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게 서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친구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서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토론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이용을 하면서 물론 그 친구가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은 어렵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 그 친구는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지자는 얘기에서 그 근대에서 조승이라는 사람이 32명을 막 살해하는 그런 사례와 같이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본래부터 이렇게 착하거나 이러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친해지면 좋을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번 김경영 의 주전 펼치기가 2분 동안 있겠습니다. 자, 시작. 세계는 점점 글로벌한 세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대할 때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어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인도에서 온 친구가 카레는 손으로 먹어야 한다고 우기면 카레를 손으로 먹는 것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책이나 뉴스 등을 자주 보고 여행 등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둔다면 다문화 가정의 친구가 우리의 문화와는 조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별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한 사람만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마 두 사람 모두 노력할 때 문제는 가장 빨리 풀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문화의 차이는 쉽게 극복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위의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도와주며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대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의 차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5번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6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만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 해서 친구가 될 수는 없다는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거에서 우리가 먼저 그들 이해하고 이해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럼 그런 일에서는 어떤 방안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많이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다가가면서 다른 나라의 친구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많은 문화를 가르쳐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라에는 실제로 정말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문화 중에서 어떤 문화를 어떻게 언제 가르쳐 주실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활할 때 먹는 것이라던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더름께는 항상 인사를
있을 정도로 평소에 친구를 하면서 자주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다른 나라도 너무 많고 문화도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으로 일단 우리나라에 많이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우리가 약간 문화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쪽의 문화를 먼저 이해해서 차별 없이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5번 학생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해시켜야 줄 것인지의 실질적인 행동 방안에 대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물론 책과 뉴스나 이런 것을 많이 접해보아야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도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책들이나 그런 것을 많이 접해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잘 가르쳐줘서 더 빨리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두 사람이 다 같이 해결하는 것이 한 사람만이 나서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같이 해결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은 해결하려고 하지만 한 사람은 다가서기 싫어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물론 어쩔 수 없지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설득하여야겠고 만약에 그 한 사람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끝까지 한다면 이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노력을 해서 이 사람도 나중에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5번 토론자의 말씀에 문화적 차이라는 부분은 동의하는 바이지만 꼭 문화의 차이만 서로 이해를 한다고 해서 갈등이 없어질까요? 저는 문화적 차이만 이해해서 갈등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일단 문화적 차이를 먼저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는 앞에 토론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작은 방안들도 모두 함께 이루어져야지 결국에는 모두가 함께 차별 없이 대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토론자들께서 질문하신 거와 좀 비슷하긴 한데 이해시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어떠한 문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어야 할까요? 저는 일단 생활할 때 필요한 인사하는 문화라던가 아니면 친구들끼리 먹는 음식 같은 것도 해서 일단 생활할 때 필요한 부분을 먼저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6번 학생의 주장 펼치기가 있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시작. 저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대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생겨나는 편견과 고정관념의 색안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근대에 와서 서구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며 발전은 했지만 그에 따라 지극히 서양 중심적인 사고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피부색이 검을수록 게으르고 더럽다는 근거 없는 생각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EBS가 한 실험에 의하면 100명의 참가자들 대부분이 자신은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실험에 투입되니 아시아계 사람들에겐 투명슬에 대한 반면 북아메리카계 백인에게는 친절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까지도 그 반다문화주의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톰 아저씨 오두막에서 오피리아 마님이 정성을 다해 사랑하지 않자 토시의 성격이 나빠진 것처럼 편견은 다문화 친구도 힘들게 만듭니다.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이태석 신부님이 자주 말씀하신 성경의 구절처럼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에반젤린의 사랑으로 착한 아이가 되기로 한 툭시처럼 지극하고 진실된 사랑은 결실을 맺기 마련입니다. 저희 주변의 다문화 친구들을 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존중하여 그 자체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 다문화 가정 친구와 정말 친구가 되고 싶다면 보통 한국인 아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대하며 내가 너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그 친구가 느낄 수 있다면 다문화 가정 친구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잘 어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문화 가정 친구를 대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편견이고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진실된 호감이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윗돈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1번부터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된 사랑으로서 고정 편견을 없앤다고 하셨는데 이 진실된 사랑은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 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는 여러 기념일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빼빼로데이처럼 그런 기념일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려우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친구를 도와주고 나서서 배려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감싸주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친구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진심으로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학생으로서 좀 돌이 되고 어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면 부담 없는 선에서 프로님께서 친구들과 함께 기념일을 함께 행사를 축하하며 그런 행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담 없는 선에서 초등학생의 선에서 같이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네, 저는 아까 동양계에서라서 서양계들한테 실험을 한 결과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정확히 언제 실험 결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약 2년 전에 EBS에서 한 실험입니다. 네, 그럼 2년 전과 우리 지금도 차이가 많이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직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조금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과 같이 많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인데요. 86%가 다문화 친구들을 동등한 권리로 받아들이고 친구로 맞이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요. 그리고 63%가 다문화 청소년을 이성 친구로 사귈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변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입니다. 그 EBS에서 한 실험에서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북아메리카계의 백인 사람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결 방안에서 이러한 편견을 없애고 다가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북아메리카계의 백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 더 다가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해결책으로 제시한 건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관을 보지 않고 마틴 루터 킹의 연설처럼 사람들이 피부색이 아닌 인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의 외모만을 평가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을 잘 간파하여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좋아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번 토론자께서 편견과 고정관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동의하지만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진심으로 대한다고 하셨는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진심으로 대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이채석 신부님도 처음에는 처음부터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한 신부님의 영화를 보게 되면서 그 아픈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 친구들과 지내게 되면서 어떤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이 그걸 깨달아서 진심으로 대하는 방법을 배우는 방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진실된 호감을 담아서야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아무 관심도 가져주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호감을 가지고 다가가게 되면 다문화 가진 친구들이 약간 당황해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호감을 보여주면서 다문화 가진 친구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호감을 가져준다고 싫어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 친구들은 그동안 호감을 받아오지 않다가 갑자기 받는다 해서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호감을 받음으로 해서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오히려 더 좋아하고 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너무 그러려면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고 자기가 다문화 가정 친구 때문에 차별해서 호감을 준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호감을 보인다 해서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심사위원 선생님들의 판정이 바뀌었고요. 판정이 있기 전에 토론을 끝낸 친구들의 소감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발표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장편제 이시은 언니부터 처음에 시작하려고 힘들었을 때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토론대회는 처음 나왔는데요. 저희가 뛰어난 친구들이 많은 줄 알아서 앞으로는 더 발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박수 좀. 이번에 남정초등학교 최예담 어린이 한번 소감을 발표해 주세요. 네, 토론하다 자유 토론할 때 질문을 받았는데 좀 간단하게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요. 그럼 앞으로 더 의견을 더 수용해서 더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3번에 구암초의 문도원 어린이 한번 소개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이러한 대회에 나가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되게 초보라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러한 대회에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냥 하는 찬반 토론이나 가벼운 토론이 아니라 쟁쟁한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니까 경험으로 쌓고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김어진 어린이도 한번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시 토론대회에서 쟁쟁한 친구들과 하다 보니까 역시 학교나 서구교육청 대회보다는 훨씬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문화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나와 의견이 같은 친구들도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목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게 아니듯이 저에게 저의 미래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의 김경연 어린이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원탁 토론은 처음 접해보는 거라서 많이 떨리고 했지만 이번 토론 과정에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나의 의견을 더 보충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더 발전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국초의 김주영 어린이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발표해 주세요. 저는 이 대회를 좀 토론을 하면서 매우 긴장했는데 정말 좀 뛰어난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니까 기분이 좋았고요.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큰 대회에서 서서 추억을 하나 만들어 간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사회만 보고 시간만 체크하기 때문에 심사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이 6명의 친구들이 진짜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고 그동안 여기 있는 권장 도서라고 해야 되나? 세 권뿐만 아니라 다른 책들도 많이 있고 주변 지식이 많구나 하는 그런 거를 깨달아서 선생님한 친구들한테도 여러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전달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열심히들 잘한 것 같으니까 우리 스스로한테 결과 나오기 전에 한번 좋은 기분으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지금부터 2011학년도 서울시 초등 독서 토론 대회 대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학생부터 소속 학교와 이름, 토론 대회에 거는 기대등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대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주장 펼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1번부터 자신의 주장을 2분 동안 펼쳐주시고 발언자의 다음 번호부터 순서대로 1분 이내 논평, 질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발언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과를 외칩니다. 주어진 1분에는 입론을 발표한 사람의 답변 시간까지 포함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1분을 넘기게 되면 발언 중이라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이 한 바퀴 돌아가면 입론을 한 다음 사람이 다시 자유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할 수 있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학생부터 주장 펼치기 시작해주세요. 다문화 가정이란 이주 노동자나 이주 여성과 우리나라 남녀의 결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정을 의미합니다. 물론 어색함과 차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을 바꾸어서 극복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언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언어는 소통의 창구이자 우리를 표현하는 창입니다. 그런데 그 창이 막혀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들 역시 우리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기보다 먼저 그들의 언어 소통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결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같은 학생들이 모여 주변의 다문화 가정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나 친구들에게 토마저씨의 오두막에서 조지가 토마저씨에게 알파벳을 가르쳐 주듯이 정성으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문화와 전통을 그들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한국 문화와 동화되어 이 땅에서 굳건히 뿌리내린 한국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 특히 이주 여성들은 현지에서 높은 교육을 받고 온 엘리트들인데 정작 한국의 코리안 드림을 안고 와서 취직도 못한 채 어영부영 지내는 경우 그리고 학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공공기관에서 그들의 모국어와 문화를 우리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여 우리는 그들에 대해 알아가고 이해하며 그들은 한국에서 우리들과 동화됨과 동시에 정당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을 알아가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도 글로벌 시대의 일원으로서 세계 속에 당당히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1번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2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끝나면 다음 사람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시작. 네, 1번 학생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대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어려움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서 제시한 것은 언어의 문제 그리고 의사소통이 불확실하게 일어난다는 점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 것이지 어려움을 두 가지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언어 소통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기보다는 언어 소통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언어에 서투르다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 진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이해하기 전에 먼저 언어를 쓴다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 이해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워서 그들을 그 다음에 진정으로 받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1번 토론자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첫 번째 언어 소통의 해결 방안으로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하셨었는데 그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방법을 택하실 건가요? 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다문화 가정 이주 노동자나 친구들에게 우리가 정성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강좌를 개설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보세요. 네, 다음 4번
해주세요. 저도 큰 어려움 중에 언어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해결 방안 중 두 번째로 문화를 배운다고 하셨는데 언어를 이해하는 거하고 문화를 배우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어는 문화의 일부이고 언어를 알아야 그 사람의 문화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문화와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 것은 언어를 알아야 그 사람과 함께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저는 언어와 문화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토론자님께서는 문화를 통해 언어를 같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어가 문화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 언어를 암으로써 나중에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틀을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번 시작해 주세요. 네, 1번 토론자님의 인정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기 위해서 언어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 해결 방안으로 우리가 공공기관 같은 데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학생으로서 같은 친구를 가르친다면 그 친구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언어가 자유롭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친구와 친해지기 쉽지 않은데 언어를 가르쳐 주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학교에서 또 국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라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국가만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결해 주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와 그들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것은 그들에게 한 단계씩 다가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부터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들에게 한국어와 우리의 문화를 가르쳐 준다면 그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만해주세요. 6번. 5번 토론자님과의 질의응답에서 정책은 친해지는데 오래 걸린다고 하셨는데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없어질 때까지도 에이브러임 링컨이 법을 만들기 전에는 그 노예제도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책보다 우리의 노력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우리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과 사회 제도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그런 제도가 현재 무용지물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님께서 언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 그럼 언어 말고 다른 문제점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적 차이나 우리의 편견 등이 있겠지요. 하지만 언어를 먼저 알아야 그들과 차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진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자유 발언이 끝나고 나면 이상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다음 토론자가 자유 발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학생의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점점 많아지면서 그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도 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어려움은 서로가 우린 달라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깜에서 안더의 티나가 매일매일 월드컵에 붉은 옷을 입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도 같은 한국인이라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인형이나 지연이처럼 자신도 똑같은 한국인이니 친구가 되어달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티나는 매일 붉은 악마의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꼭 다짐했습니다. 나중에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우리 학교로 오면 반드시 같은 친구로 대해주겠다고. 생각해보니 톰 아저씨 오두막집에서 톰 아저씨가 고통스럽게 죽어야 했던 이유도 조지 해리스가 주인을 떠나 도망을 쳤던 이유도 모두 같았습니다. 백인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우린 달라, 난 백인이고 넌 노예인 흑인이야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우리와 피부색 혹은 문화가 다를지 몰라도 마음이나 생각은 같습니다.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친한 친구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은 마음,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는 저 친구들 중에서 내가 한 명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모든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친구가 되어주실 레오의 마뉴엘처럼 깊은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이태석 신부님처럼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친구가 되고 싶은 태도를 갖춘다면 꼬마군인 마뉴엘처럼 그 친구들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막는 벽, 우린 달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에 나온 에반젤린처럼 친구가 되어주실래요의 이태석 신부님처럼 깜에서 안더워의 민영이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를 배워가고 동등이라는 마음가짐을 갖춘다면 다문화 가정 친구들과 우리 사이를 막는 벽은 언젠가 무너질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이번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3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번 토론자님께서 주장과 저의 생각은 많이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벽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점에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기서 말했듯이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서로 비슷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 한 이슈를 같이 토론해 본다면 그리고 같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도록 노력한다면 그런 같이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토론자님께서 다르다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 먼저 이해하려 했는데 이렇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들어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이태석 신부님은 여아 선호 사상이나 수단 여아 선호 사상이나 성인식 의식을 처음엔 잘 이해할 수 없었으나 같이 생활하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문화가 이렇게 해서 생긴 거구나, 이렇게 우리의 이런 문화 비슷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각 나라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고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 토론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 의견에서 우린 다르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의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문화 아이들과 언어 또는 문화적에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점을 무조건 같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점을 인정하고 먼저 차이를 줄이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입론에서 먼저 말했듯이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우리와 피부색 혹은 문화가 다를진 몰라도 마음이나 생각은 같습니다. 같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모든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을 이해하고 서로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궁금하게 생각한다, 이해한다 이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함께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친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작정 함께 친해지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 보면은 무엇을 어디서부터 이해해야 되나 하는 의문도 들고 서로 다른 점 때문에 많이 답답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전에 그래서 그 서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친구가 되자고 손을 내밀자면 같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번 학생의 주장 펼치기가 2분 동안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번 학생의 자유발언 시작해주세요. 마이크 쓰세요, 마이크. 함께 토론하면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어도 모르고 의사소통도 힘든 상태에서 어떻게 연예인이나 한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이해를 한 다음에 해외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론하기 전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먼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직접 그런 언어를 배우거나 그 친구에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대할 때 해결 방안은 모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 먼저 이해해야 되는 마음이 우리가 맨 처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번 학생의 주장 펼치기가 2분 동안 있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요즘 세계화와 개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문화가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대개 한국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들도 다문화 가정 친구를 대할 때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친구를 대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적 차이를 포함한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언어적 차이의 경우는 서로를 소통하고 마음이 통하게 하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다문화 가정은 친구를 대할 때에는 그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다르다 보니 서로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문화적 차이는 서로 공감대 형성의 장벽을 놓습니다. 보통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자기들이 살던 나라의 문화에만 익숙하지 우리 문화에는 익숙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답답하다고만 생각하고 그들은 문화 충격으로 인해 고통받으면서 우리와 문을 잠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적 차이를 해결할 방안은 과연 없을까요? 제가 생각해낸 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위한 한국어 특별 수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언어적 차이와 갈등이 줄어들며 자신감까지 얻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다문화 자매결연을 맺는 것입니다. 다문화 의형제 활동으로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또 서로에게 더 친숙해지며 다문화 가정 친구를 대할 때 어려움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방법들을 통하여 국경 없는 마을, 아니 무엇보다 마음에 담이 없는 국경 없는 세상으로 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번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4번부터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까 해결 방안에서 자매 결혼을 하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처음에는 여전히 편견이 남아있고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리낌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같은 활동을 하고 계속해서 같이 생활한다면은 분명히 그런 그런 거리낌 정도는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행사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런 행사의 경우에는 줄어들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말한 것에는 우리 학교에서 직접 실행하는 것으로 전교생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3번 토론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언어와 문화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먼저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을 친구로 맞이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에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서 그렇지 않다에 대답한 사람은 2.95%, 일본은 10.15%인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가 12.75%로 세 국가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식의 변화가 더 중요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로 알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문화적 차이가 완화되어야만 다시 서로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문화 친구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가 친해질 준비가 되었다 해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므로 그런 문화적 차이가 저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문화적 차이라고 생각하였고 네, 6번 토론자 시작해주세요. 자매 결혼을 했을 때 다른 토론자님과의 질의응답에서 그 정도의 편견과 싫은 마음을 같이 생활하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편견들이 쉽게 해결된다면 지금까지 왜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쉽게 해결된다는 의미로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우리와 정반대로 성격인 사람과 우리가 계속 만나다 보면은 가끔씩 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문화 자매결연 활동을 통하여 그런 편견들도 많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매 결연에 대해서 몇 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자매 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먼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서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매가 되면 오히려 더 싸우고 더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서로의 편견을 깨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서로 편견을 깨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먼저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랑 자매 결연을 하기 전에는 일단 먼저 교육을 서로 평등과 인간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평등과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먼저 교육을 한 다음이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부감들이 물론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날이 계속되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서로 열 수 있는 계기가 오지 않을까요? 3번 토론자 입론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안의 실질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 특별교육이나 전의 결론을 맺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경우에는 일단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주고 또는 예를 들면 같은 어디를 간다 해서 또는 우리의 문화를 또 설명해주고 그런 가이드 역할이 돼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지만 이 문제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대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 그건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도 일단 이런 것을 한다면 다문화 가정 친구를 대할 때 어려움이 많이 완화된다고 생각하여서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번 학생의 주장 펼치기가 2분 동안 있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세계는 점점 글로벌한 세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대할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문화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는 그 나라만의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어 그 나라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만일 인도에서 음식과 카레는 손으로 먹어야 한다고 오긴다면 카레를 손으로 먹는 것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어린이들과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저는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다른 나라의 문화들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저는 서로가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책이나 뉴스 등을 자주 보고 여행 등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본다면 다문화 가정의 친구가 우리의 문화와는 조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차별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한 사람만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마 두 사람 모두 노력할 때 문제는 가장 빨리 풀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도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문화의 차이는 더욱 쉽게 극복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위의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도와주며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대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문화의 차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네, 4번 학생의 주장 펼치기를 잘 들었습니다. 5번 학생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4번 토론자님의 입론 잘 들었습니다. 거기서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셨는데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아이들만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말한 게 우리와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꾸준히 노력할 수 있고 일단 먼저 계속 도와준다는 점에서 이야기를 하였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 중에서는 캠페인 같은 것을 실시하여가지고 학교나 이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학생들이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문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와 다문화 친구들의 서로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문화의 차이를 먼저 극복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저도 방금 5번 토론자님이 질문하신 것과 비슷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문화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친해지지 않으면 그 친구들과 함께 노는 시간이 있지 않으면 그 친구들을 과연 이해하려고 할까요? 친구들이? 제가 여기 입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그때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기본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교류를 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 지식을 먼저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친구들과 함께 좋아하는 것을 할